자, 지금까지 그 정규 분포와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통계에 들어가는 이제 단계에 들어섰는데, 통계를 이제 하기 전에 왜 통계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통계를 이용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가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가설은요, 크게 두 가지, 영가설과 대안가설이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대안가설이 바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럼 영가설은 뭐냐? 영가설은 보통 귀무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기를 보통 HO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영가설, 예를 들면 행복감에는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다. 자, null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가설은 null, 없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게 바로 영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기하면 뮤 메일과 뮤 피메일은 같다. 다른 표현을 하면 뮤 메일과 뮤 피메일을 빼면은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그 전체 그 모집단의 그 남자들의 행복감하고 여자들의 행복감은 같기 때문에 빼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가설과 대안가설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때는 행복감에는 남녀 차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식으로 표현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바로 뮤라는 걸 썼다는 얘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계를 사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머물지 않고 이 결과가 더 확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확대되냐? 바로 모집단으로 확대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영가설에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 뮤라는 걸 쓰는 겁니다. 반대로 이 대안가설은 뭐냐면, 대안가설은 보통 대립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그래서 HA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안가설은 행복감에는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답니다. 있다. 대안가설은 차이가 없다. 죄송합니다. 여기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차이가 있답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자, 영가설에는 차이가 없다고요. 대립가설 또는 대안가설은 차이가 있다랍니다. 근데 이 대안가설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으로 표기하면 뮤 메일과 뮤 피메일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이 아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0이 아니다라고 표기한 이유는요. 여기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자들의 행복감이 높을 수도 있고요. 여자들보다. 또 반대로 여자들의 행복감이 남자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양쪽 다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보겠다. 즉 다르다만 보겠다. 이게 바로 대립가설 또는 대안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통계를 할 때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은, 내가 가설을 세우고 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가설에 해당되는 것들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요. 통계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영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증거들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가설이 틀렸다. 자, 영가설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안가설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맞겠죠? 왜냐면 여러 증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내 대안가설이 맞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영가설을 기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가설이 틀렸으니, 여러 증거에 의해서 영가설이 틀렸으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안가설을 받아달라. 근데 내가 대안가설을 100%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내가 100번 하면은 뭐 5번 틀릴 수도 있고 1번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릴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감안했을 때 내 것 좀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안가설은 차이가 있답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요 두 가지 경우를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높을 수도 있고 여자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즉, 남자가 높던 여자가 높던 요 한 측에 요 측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요 측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럼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면적이 5%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면적 5%를 여자가 높을 수도 있고 남자가 높을 수도 있으니까 반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2.5%가 되고 여기가 2.5%가 되겠죠. 이거를 양측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뭐 양측 검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는 뮤가 0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96,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바로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양측 보면은요, 아까 1.96 했잖아요. 1.96을 쭉 보면은 0.975 0.975이기 때문에 0.975, 그래서 2.5%, 2.5%.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9, 그쵸? 여기 보시면 1.9, 0.6 쭉 하면 0.975, 2.5% 영역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자세히 보실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게 통계청마다 가진데요. 다른데 이게 양측 검증일 때하고 단측 검증일 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측 검증은 뭐냐? 바로 요건데요. 연가설과 아까 귀무가설은 같고요. 연가설은 뭐냐면은 남자의 행복감이 여자의 행복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건 연가설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 밑에 거예요. 남자의 행복감이 여자의 행복감보다 크다. 그럼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요거는 작거나 같다인데 이렇게 크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측을 본 거예요. 단측. 그러면 아까 여기 약 2.5% 요 부분에 있던 게 일로 싹 넘어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가 똑같은데 여기에는 2.5%가 싹 넘어오니까 이 5%가 다 여기에 모여 있겠죠. 여기에. 2.5% 여기에 모여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Z값도 0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바로 1.96이었는데 요만큼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값이 뭐냐면 1.65라는 뜻입니다. 1.6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쪽 전체 면적이 5%였단 말이에요. 그 5%를 보면은 이게 0.9495, 약 거의 5%인데 그때 그러면 1.64하고 1.65 요 중간 사이에요. 요 중간 사이가 약 95%. 맞죠? 요것과의 중간값. 그래서 약간 1.645 정도 되면은 거의 95%. 즉 보시면은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95%. 즉 요만큼 남아 있는 부분이 5%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측 검증은 꼭 남자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여자의 행복감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가설은 여자의 행복감이 남자의 행복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안가설로 바꾸면 어떻게 표기되느냐? 여자의 행복감은 남자의 행복감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되면은 이쪽에 있던 아까 0.5%, 0.5% 나눠져 있던 이 부분을 일로 쑥 옮긴 거예요. 쑥 옮긴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2.5%가 여기 5%가 됐기 때문에 1.96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게 1.6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똑같죠.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1.65가 되면은 마이너스 1.64와 마이너스 1.64 요 중간 사이가 바로 요 중간 사이가 5%가 되나요?
0.05. 0.05. 그래서 이 누적 확률인 걸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쭉 나왔을 때 여기까지가 거의 5% 면적이 된다는 뜻이죠. 5% 면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측 검증입니다. 단측 검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연가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연가설은 양측 검증, 단측 검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을 보실 때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가설을 가지고 양측으로 보느냐 이렇게 양측으로 보느냐 또는 단측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값인 요 z값 1.96 양측일 때는 1.96이었죠. 근데 단측일 때는 1.645로 변한다라는 거. 근데 기각 영역의 면적은 여전히 5%로 같다라는 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양측이든 단측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영역은 5%예요. 근데 이 5%를 양쪽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하나의 면적을 이쪽으로 옮기던 이쪽으로 넘기던 하나에 넘겨서 하나의 영역 5%를 합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측 검증, 단측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 그리고 5%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